반갑습니다. SCS 뉴스 아나운서 김은진입니다. 기쁨과 감동이 가득한 기독학교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지난 한 주는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뜨겁게 기도하는 뜻깊은 주간을 보냈습니다. (18일에는) 4학년 학생들이 6.25 참전용사 위로 및 격려 행사에 함께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으셨던 참전용사 어르신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학생들이 정성껏 준비한 공연을 선보였는데요. 참전용사 분들께 따뜻한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19일에는 나라사랑 예배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상진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그동안 우리나라에 부어주신 은혜를 돌아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믿음의 일꾼으로 성장하기를 결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제 주일도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 잘 올려드렸나요? 이제 곧 있을 기말고사를 준비하느라 애쓰고 있지요. 마음은 급한데 공부는 뜻대로 안 되고 공부할 시간은 부족하고 불안한 마음이 많을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한 할아버지를 소개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마주한 시험의 압박감 못지않게 커다란 장애물을 가지고 살아야 했던 할아버지예요. 그랬던 할아버지가 리튬이온 배터리를 발명해서 97세에 노벨상을 받게 되었지요. 그 할아버지의 이름은 존 구디너프예요. 와, 어릴 때부터 천재였냐고요? 잘 들어보세요. 어릴 적에 존 구디너프는 글자를 잘 읽지 못하는 난독증을 앓고 있었어요. 난독증이란 독서를 하는데 큰 장애가 있음을 말해요. 글자를 읽고 전체 문장을 구분하거나 내용을 이해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이 난독증도 증상이 각각 다르답니다. 교과서를 펴면 글자가 뒤죽박죽으로 보여서 한 글자 한 글자는 읽을 수 있지만 문장으로 이어서 읽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시험 문제를 볼 때도 남들처럼 빨리 풀 수 있었을까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공부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존은 낙담하는 대신에 자신만의 방법을 찾았어요. 글자가 잘 읽히지 않으면 그림을 더 자세히 보고 자연 현상은 직접 관찰하고 수학 공식을 머릿속에서 천천히 입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보며 아주 천천히 공부하기 시작했지요. 그런 이때의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느리지만 끝까지 파고드는 끈기가 있다면, 뚝심이 있다면 반드시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요. 훗날 그를 위대한 과학자로 만드는 강력한 엔진도 바로 끈기와 뚝심이었어요. 존은 우여곡절 끝에 대학을 졸업하고 물리학 연구를 시작하려고 대학원을 두드렸을 때 벌써 24살이었어요. 대학원의 등록 담당 교수님은 존에게 아주 차갑게 말했죠. 아이 보게, 자네 나이가 몇 살인데 이제 과학을 시작하나? 유명한 천재 과학자들은 자네 나이에 이미 엄청난 발견을 다 끝냈단 말이야. 자네 너무 늦었어. 그렇게 핀잔을 주었지만 존은 주눅들지 않았어요. 아니야, 시작하는 게 중요한 거야. 늦은 때란 없어. 난 내 속
속도대로 끝까지 꾸준하게 가볼 거야. 그리고는 묵묵히 연구에 몰두했지요. 그리고 30살이 되어서야 박사 학위를 받았고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가지며 남들보다 늦은 나이로 배터리 연구에 뛰어들게 되었어요. 1970년대 전 세계는 석유를 대체할 충전식 배터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뜨겁게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영국의 한 과학자가 가볍고 용량이 큰 리튬 배터리를 최초로 개발했지만 이 배터리는 자꾸만 폭발하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어요. 구디너프는 다른 이들이 포기한 실패한 배터리를 가지고 자신의 연구실에 들어와 몰두하기 시작했지요. 옆에 있던 사람들이 말했어요. 아유, 그건 실패한 것이잖아요. 새로운 것을 도전해보지요. 그래야지 빛을 발하지요. 하지만 존은 말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버려지기에는 너무 아까운 발명품이지요. 제가 실패했다고 하지만 물질 내부의 구조를 다시 살펴보겠어요. 그리고 다른 물질도 섞어보면서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 보죠. 물론 존 구디너프도 수천 번의 실험이 모두 꽝으로 끝나는 실패의 연속이었어요. 하지만 존은 포기하지 않았지요. 느리지만 천천히 데이터를 쌓아가며 긴 실험을 이어나갔어요. 세월이 많이 흘러서 그의 나이가 57세가 되었지요. 마침내 코발트산 리튬이라는 물질을 찾아내었고 폭발하지 않으며 더욱 강력한 리튬 이온 배터리를 발명해냈어요. 덕분에 석유를 태우며 이산화탄소를 내뿜던 자동차에서 독립해서 전기 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일회용 건전지의 사용을 줄일 수 있게 되었어요. 그 후에 존 구디너프는 자신이 개발한 배터리 기술로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었지만 그 특허권을 모두 사회와 대학에 기부하고 말았지요. 90세가 되기까지 지팡이를 짚으며 매일 연구실로 출근했어요. 위대한 발견을 했다고 해서 쉬거나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과학을 탐구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시간이 또 흘러서 2019년 구디너프가 발명한 배터리 기술이 화석 연료가 필요 없는 친환경 사회의 기초를 이루었다는 그 업적을 인정받아서 97세에 역대 최고령으로 노벨 화학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와우, 대단하지요? 시상식 날 휠체어를 타고 등장하는 존 구디너프는 수상 소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97세까지 살아서 좋은 점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찍 피어나는 꽃처럼 일찍 피어나고 어떤 사람들은 늦게 피어납니다. 중요한 건 말입니다. 끝까지 꾸준하게 노력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존 구디너프의 소감문이 어때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우리들도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다 보면 어떤 친구는 더 빠르게 가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좀 느리게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의 교훈처럼 끝까지 꾸준하게 끈기 있게 달려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공부하다 보면 틀리는 문제, 막히는 개념도 있지요. 그건 실패가 아니라 정답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시행착오의 데이터가 쌓이는 것이지요. 이제 책을 펴고 한 문제라도 내 힘으로 풀어내는 그 노력이 여러분들을 단단한 실력 배터리를 충전하는 과정이 될 거예요. 교장 선생님도 여러분을 위해서 응원하고 기도할게요. 사랑해요. 이번 나라사랑 주간을 통해 학생들이 올바른 신앙과 애국심을 지닌 미래의 인재로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